네, 걱정과 기대 속에 시작된 2차 등교. 일단은 순조롭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오늘도 고등학생 확진자가 나왔고 감염 걱정 때문에 등교를 연기하는 사례도 속출했는데요. 네, 등교 수업의 현황과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연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석 달이 됐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원칙적으로라면 이제 237만 명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 좀 못 간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첫날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순조로웠습니다. 네. 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연 건데요. 예. 그래도 아직은 좀 불안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저마다 대책을 마련해서 좀 학교 안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예, 일단 학급별 인원을 나눠서 등하교 시간을 달리하거나 학교에 오는 날 자체를 나누기도 하고요. 이 급식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최대한 제공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대신에 좌석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자리는 띄워 앉히고 대화는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전 중에는 아이들도 설레고 긴장이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잘 썼는데요. 이 쉬는 시간이 거듭되고 이 체육이나 실기 수업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흐트러지는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네. 이 점심 시간이 고비인데요. 밥 먹고 마스크 깜빡 놓고 나갔다는 학생들도 많이 보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선 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생활 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교들은 적어도 매주 한 번은 이렇게 등교 수업을 하게 되고요. 원격 수업도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신규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49일 만에 40명대로 또 늘었는데 그중에 또 고등학생 확진자도 나왔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학생들의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한 상황인데 등교를 연기한 학교도 많죠? 네, 일단 오늘 대구 오성고등학교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 학생 한 명이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인근의 학교들도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현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서 고등학교 6곳이 문을 닫았고요. 이 지역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온 경북 지역에선 185곳이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네. 이 서울에서 오늘 재난 문자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등교 연기를 결정한 학교가 100곳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 우려가 있는 경기도 부천 지역 중심으로 등교 중지하는 학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26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문을 열기로 했는데 못 연 학교가 561곳으로 전체 2.7%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서울 강동구 상일 미디어고에서도 그 학생 확진자 한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등교를 2차례 한 학생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해당 학교에서는 2, 3학년 학생들을 굉장히 긴급히 귀가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 학교도 아마도 내일부터 등교 중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학교 재단에서 그 여고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여고 한 곳도 아마도 등교 중지를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만약에 이 확진자가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 자매가 다니는 학교도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좀 등교 중지 선택하는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요. 학교들이 계속 등교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면서 학사 일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지와 재개가 반복되다 보면 현장의 혼란은 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교육당국의 대책이 좀 궁금합니다. 오늘은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영상 회의가 있었다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이제 등교 수업에 이제 대비해서 비상 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이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영상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등교 일정을 예정대로 유지한다고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예. 지금의 감염 위험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 때문이고요. 원격 수업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고
가을에 또 확산이 된다는 전망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대로라면 1년 내내 등교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학교 안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 인력 3만 명 정도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고요. 필요하다면 더 늘려줄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방역과 안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학교의 행정 잡무도 당분간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교원들이 아이들 안전에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업무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온종일 수업을 한다는 게 교원이나 뭐 학생들이나 힘들기는 참 매한가지일 텐데요.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고요. 이에 대한 대책도 교육부가 좀 내놨다고요? 네, 이 기본적으로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야 하고요. 창문도 늘 열어두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변경된 지침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수업의 경우 2m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지침을 바꿨습니다. 예. 또 이제 학생들이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에어컨도 기본적으로는 창문을 닫고 쓸 때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마스크 쓰고 수업을 받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진 학생이 나왔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이런 사례가 아주 적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나는 우려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요.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환기가 굉장히 잘 되는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잠깐 운동장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고 좀 근처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조금 느슨하게 하고 한 번씩 외부 공기를 마셔주면 도움이 됩니다. 네. 대신에 이 마스크 앞면을 건드리면 안 되고요. 이 귀 뒤 옆에 고무줄 있는 부분을 좀 조절을 해서 바깥 공기를 호흡하고 환기를 하고 들어가고 하면 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예. 뭐 정부가 이런 지침들을 내놓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보면은 뭐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뛰어놀기도 하고 수다도 좀 떨어야 되고 뭐 이런 게 학교 생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예방 수칙이 얼마나 좀 잘 지켜질까가 굉장히 큰 걱정인데 학생들이 지금 뭐 좀 보고 계실 뭐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것만들은 좀 주의하십시오라고 좀 짚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교육부가 등교 이제 직전에 온라인으로 건강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해서 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이라 상당히 기준을 좀 까다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단 한 가지라도 의심이 되면 학교에 알리고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이 학교에 가면요, 물티슈나 소독제를 이용해서 자기 물건을 수시로 소독하는 게 좋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스크도 항상 써야 합니다. 이 또 무엇보다 정부가 이 브리핑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학교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감염자가 대부분이요, 이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런 곳에 가급적 가지 못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당분간은 보호자가 등하교 지도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정부의 대응책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만큼 개인이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이 지금 해답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